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이 앉아서 찍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몇천 명 뭐 이런 게 돼서 올리는 게 아니라 방콕에서 제가 다녔던 어학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가 방콕에 있을 때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어학원도 다니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찍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또 전달하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어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광고처럼 약간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좀 안 했더니 연락이 사실 꽤 많이 왔어요. DM으로도 연락이 왔었고 댓글에서도 항상 어학원에 관련된 ED 비자 관련된 것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또 정리를 했더니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영상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학원을 뭔가 홍보를 하거나 일부러 뭘 이렇게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제 돈을 주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정도만 아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시작을 해보죠. 제가 앞에 써놓은 거를 아이패드 켜놨어요. 두서없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구도를 하니까 구독자 막 몇천 명 그거 했을 때 그때 영상 같고 재밌네요. 일단은 어학원은 어느 어학원이냐 많이 여쭤보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콕의 아송역과 나나역 사이에 있는 듀쿠 어학원에 다녔습니다. 어학원에 다닌 계기가 뭐냐 많이 여쭤보셨는데, 일단 제가 태국에 여행을 원래 한 3개월만 하려고 했어요. 저는 TR 비자를 갖고 있었고 3개월만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유튜버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 2개월도 솔직히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태국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커요, 나라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원래 이렇게 딱 찍고 딱 가는 이런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기도 하고 기억에도 안 남는 여행이라는 걸 저는 이미 예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 도시라도 일주일 정도는 머무는 타입이에요, 최소. 그래가지고 태국도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편집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은근히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태국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방콕 중심가 같은 데는 영어가 아주 잘 통합니다. 아주 잘 통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만 어느 가게나 이런 데만 가도 영어가 조금 힘든 곳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예 1도 모르는 언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한번 그러면 한 달 정도만 배워보면 어떨까? 내가 영어가 통하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음식도 주문하고 감사합니다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는 정도만 난 배우고 싶다 였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 달만 다녀보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학원을 다녀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뭐 ED 비자니 뭐 이런 거 몰랐어요. 뭐 학생 비자 뭐 이런 거 전혀 몰랐고 그냥 3개월 비자가 있으니까 한 달만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만 하고 이제 어학원을 알아보다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왜 듀쿠를 선택했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듀쿠를 갔냐? 한 가지예요. 어학원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유명한 이유를 제가 조금 서치를 해봤어요. 리뷰도 다 읽어보고. 일단은 커리큘럼이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밝고 가깝게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고, 수업을 듣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찾아본 결과 맞아, 우리는 영어를 보통 과목으로 먼저 배우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영어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영어도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말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죠.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방콕 시내 한복판에 있죠. 한복판에. 그거 좀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장점이었어요. 커리큘럼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빡빡하다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빨라요. 제가 어학원 다닐 때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레벨 2까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태국어 공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막 수험생처럼 막 1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습까지는 아니어도 복습을 꼭 해야 되고 숙제를 꼭 해야만 다음 걸 따라갈 수 있고 다음에 하는 스몰 퀴즈 챕터마다 미니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장점인데 만약에 굉장히 잘 짜져 있는 커리큘럼이고 공부를 맨날 해야만 잘 따라갈 수 있다. 공부를 하는 시간은 뭐 10분이든 30분이든 어쨌든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필요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나는 좀 놀면서 하고 싶은데 공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거의 다 페일 하더라고요. 진짜로 페일 많이 해요. 반 레벨에서 레벨 올라갈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뭐 시험을 다시 보거나 페일하는 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만 간다면 무조건 늘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한국인 직원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영어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너무 좋은 옵션이고 저도 거기 계시는 한국 직원분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고 되게 귀찮게 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언제든 밝게 상담해 주시고 제가 잘 모르는 거 또 물어봐도 또 해주시고 또 물어봐도 또 해주시고 그랬던 정말 좋은 한국인 직원분이 계신다. 뭐 이것도 각자 다르겠지만 전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잘 지냈어요. 잘 지냈다라고 하면은 뭐 인사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도 호의적인 관계였거든요. 근데 호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태국 분들은 다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웃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학원을 등록하면 ED 비자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학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ED 비자, 에듀케이션 비자를 준비할 수 있는 게 학원마다 옵션이 달라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떤 학원은 일주일에 2번 나가고 뭐 하루에 2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등록하면은 1년을 비자를 받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언어가 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코스는 아니겠죠. 그냥 뭔가 일하시면서 하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근데 듀크 같은 경우에는 나는 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 볼 거야. 이런 분들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ED 비자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5개월 코스를 들으면 8개월을 머물 수 있고요. 8개월 코스를 들으면 12개월을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준비하는 건 학원에서 다 해주십니다. 왜냐면 서류가 이만해요. 서류가 이만큼 들거든요. 우리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개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뭐 여권 복사본, TM30 뭐 이런 거 개인적인 거 말고도 이만큼 필요하더라고요. 뭐 학원 모시기, 학원 무슨 뭐가 많아. 이만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코스를 등록을 하시면 다 준비해 주십니다. 다 싹 다. 그거 들고 이민국 가가지고 이제 비자만 신청하시면 끝. 한 달에 수강료는 8,000파운드였고요. 책값이 500바트. 이것도 한 번에 5코스 돈을 내버리면 할인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직접 듀크 어학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ED 비자를 준비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비자에서 한 달 이상은 넉넉히 남겨져 있어야만 학생 비자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 끝자락에 가서 학생 비자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자 기간을 넉넉히 조금 잡으시고 학생 비자를 준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랬던 게 학생 비자를 받고 나서 태국 정부에서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그냥 깡통으로 받아놓고 뭔가 다른 거를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학생 비자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등록하는 날이었나 어쨌나 아무튼 수업 시작 전 즈음에 다 모여서 무슨 그룹 포토를 찍어요. 그룹 포토를 찍고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는 거죠. 태국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증거를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어학원 그 간판 앞에 나 서가지고 사진 찍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은 시즌에 등록한 사람들 다 같이 그룹 포토 이렇게 이거 안 했다. 그 관리자분 오셔가지고 같이 찍고 그것도 했고 그리고 2개월 차 반인가? 2개월 반 정도 지나니까 제가 진짜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진짜 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는 어떤 시험을 봐요. 엄청나지 않나요? 나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저는 1, 2, 3개월 코스를 내리 쭉 다녀가지고 물론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보통 한 달 듣고 한 달 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막 까먹고 오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2달 반 정도 됐을 때 나의 태국어 실력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글 쓰는 시험 아니고요. 말하기 시험이랑 되게 크리에이티브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봐요. 선생님이랑. 원래는 뭐 국가기관에서 오셔서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거를 학원에서 할 수 있나 봐요. 아무튼 학원에서 봅니다. 선생님이 막 태국어로 막 얘기를 해. 막 그거를 내가 대답하고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셔. 그럼 내가 그걸 요약하는 거였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은근히 창의적인 질문들이 많았다. 근데 진짜 이걸 만약에 모른다. 공부를 안 해서 난 몰라. 그러면은 통과할 수가 없다. 제가 듣기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마도 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태국에서의 학생 비자는 그냥 설렁설렁 해서는 조금 안 되는 느낌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설렁설렁 하면 안 되는구나를 몰랐던 사람들은 중간에 이게 사라지더라고. 한 열흘? 한 2주차 즈음이면 애들이 몇 명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레벨업도 안 해. 사라져. 호련히.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레벨 1, 2, 3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레벨 1 때는 아주 어땠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크루 남완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진짜 재밌었고 너무 스윗하고 막 되게 친절하고 막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레벨이 1 때다 보니까 뭐 약간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배웠고 저는 태국어에 대해서 1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와디 캅인지 사와디 칸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와가지고 배웠던 거였어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활동하면서 게임하고 막 알아맞추기하고 말하고 이런 걸로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카드 게임, 피도 퀴즈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배우고 뭐 개인의 차이지만 어떤 분은 좀 유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학원 자체가 영어 사용을 조금 지양하는 편이어서 진짜로 궁금한 거를 태국어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거 아니면 거의 다 태국어를 써달라고 하고요. 레벨 1 때는 아는 태국어가 없어가지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좀 영어로 써주시는데 레벨 2로 올라갈 때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이. 레벨 2에서는 영어를 정말 쓰면 안 된다. 영어를 안 쓰고 태국어를 써야 된다. 정말 레벨 2가 됐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레벨 1 때는 태국어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좀 할만한데? 했는데 레벨 2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레벨 1 때는 좀 진짜 기초로 막 사와디카, 고쿤카, 거토카, 아니, 안논 뭐 이런 걸 배워요. 여기, 저기, 이거, 저거 이런 거 있죠. 영어 배울 때도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들. 그걸 배우다가 갑자기 레벨 2 오니까 갑자기 막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부사를 배우는 거죠. 형용사 부사를 배워요. 뭐 sometimes, usually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배우면서 좀 더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배웁니다. 레벨 2 때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레벨 3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레벨 2 때는 진짜 이제 문장이 점점 길어졌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도 레벨 1 때는 막 이건 뭔가요? 이건 이거입니다. 저건 뭔가요? 저건 저거입니다. 이런 것만 했으면 레벨 2 때는 어제 뭐 했나요? 저번에는 뭐 했나요?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시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형 나오고 미래형 나오고 해봤던 경험 있는 거 그런 거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갑자기 문장이 풍부해지면서 좀 재밌으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어요. 물론 레벨 2가 되면서 단어량이나 숙제량 많아집니다. 갑자기 상담을 시작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레벨 3 가도 될까요? 저 레벨 3 가도 괜찮을까요? 막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괜찮아. 르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레벨 3 가도 문제 없어. 하지만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레벨 2 때는 어느 정도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애들이 오고요. 있는 애들이 올라옵니다. 레벨 1 때는 조금 약간 호기심 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반 분위기가 어수선한 경우도 많아요.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어딜 가나? 자기는 뭐 이거 한 달 잠깐 해보고 갈 건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의 수업의 흐름을 끊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말들로 수업을 흐려놔요.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는 게 나는 느껴지지만 선생님이 표현하지 않죠? 막 그런 분위기들이 은근히 있어요. 레벨 1 때는 은근히. 근데 레벨 2 때는 그런 사람 있긴 한데 그래도 레벨 1에서 열심히 좀 공부한 친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걸러지는 것 같아. 근데 레벨 2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막 놀리고 선생님이 화를 안 내니까 그런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레벨 2 때는 문법, 문장, 어휘 더 추가됩니다. 공부 맨날 해야겠죠? 자, 레벨 3이 되죠. 원래 제가 레벨 2를 하고 쉬려고 했어요. 근데 약간 공부에 부스터가 달린 것 같은데 쉬어버리면 다시 시작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때 아주 그냥 맨날 비가 와가지고 놀러 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나 하자. 공부하면서 어쨌든 좀 더 머물 계획을 했으니까 공부하면서 좀 더 태국에 대한 문화를 더 접해보자 해가지고 레벨 3 왔죠. 레벨 3이 왔는데 레벨 3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수업을 듣고 여기까지구나. 나는 레벨 3까지 잘 맞추는 걸로만 하자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레벨 3이 되면 일단은 영어로 치면 가정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이랬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f, I 블라블라블라블라, would have pp 블라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해요. 수동태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이걸 듣고 그 다음 달 쉬냐 마냐 하는데 이거 다음에는 이제 글자를 배우거든요. 레벨 3까지는 글자를 안 배워요. 레벨 3, 그 다음에 4라고 하긴 그렇지만 explore라고 하긴 하는데 다음 레벨 가면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킹 수업보다는 약간 좀 더 학술적인 느낌의 글자, 글쓰기를 배우니까 읽기 이런 거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느낀 이유가 적당한 것 같았어요. 스피킹까지만 공부를 하는 게 즐겁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는, 여행자인 저한테는 진짜 100%는 모르지만 한 50%는 알아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 가도 뭐 빼주세요, 뭐 더 넣어주세요, 맛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레벨 3까지만 하는 걸로 했고요. 보통 레벨 3에서 그 다음 레벨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려고 계획을 하는 사람, 학교 가려고 아니 일하려고 좀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거나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태국인이거나.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더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레벨 3까지만 듣고 한 달을 쉬었어요. 한 달을 쉬고 이제 치앙마이로 온 거죠. 치앙마이에서 놀다 보니까 공부가 안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학생 비자지만 8개월 넘게 지내는 그 비자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3개월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비자를 연장하러 갈 때마다 1900바트를 들고 가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콕에 있는 그 이민국이 방콕 시내에 있지 않거든요. 저기 멀리 있어요. 반나절을 벌여야 돼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학원 선택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최종 소감은 너무 좋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구글에 듀프 어학원 치셔가지고 하시면 상담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카카오톡으로 가능하니까 상담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